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가락으로 중간 성적을 좀 매겨주신다면요. 엄지? 헤이, 농담도. 저는 검지를 주겠습니다. 네? 검지도 아깝다고요? 그 뜻이 아니라요. 검지 손가락으로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보성 지르며 삿대질 하니까 또 다른 의원은 여성 의원들이 소리 질러서 창피하다 이러면서 성차별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어휴, 그냥 정말 비명을 질러야 하는 건 국민들 아닐까요? 10월 13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색다르게 뭔가 관심 가는 이모저모 좀 알아볼 때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고민 많죠.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구현해낸 그것도 무형 문화재를 아주 정교하게 표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문화유산인 종묘 제리악이 레고로 탄생을 했습니다. 어머나. 무관과 문관, 또 악기를 연주하는 궁중 악사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구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레고가 아니고요. 설명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레고 블록만을 활용해서 작가가 무려 18개월에 걸쳐서 작품을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조금 멀리서 그림을 잡으면 전 처음에 사람들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착각이 들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춤, 이런 한국 무용의 전통춤들을 재현을 해내셨는데요. 무용 전공자인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구나. 구성원들도 굉장히 많고 쓰이는 악기도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오, 진짜 이게 대박 사건인 게요. 이게 장난감 블록으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데 전효연 평론가 저런 장난감 블록 몇 번 해보다가 못하겠어, 그냥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설명서 보고도 어려운데 설명서 없이 이 작가분이 부품을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렇게 맞춰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머나. 서울 중구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관에서 저 곡선 보세요. 와, 전시가 대단합니다, 개방이 진짜. 돼서 25일까지 진행되는데 네. 지금 우리 김명준 앵커님이 곡선이란 말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복 다 곡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사각형 모양의 레고로 저렇게 정교하게 마치 실사처럼 재현을 해낸 건데요. 네. 종묘 제대악을 지금 아까 보셨고요. 이제 금방 보신 화면 보면 무희들이 색동저고를 입고 군무를 추는 모습, 이 포구락도 그대로 재현을 해냈습니다. 승무, 판소리 장면, 하회탈, 선비의 책상을 비롯해서 300점이 넘는 작품을 구현해내는데 오는 25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니까 네. 가족들이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전통을 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정말 자긍심도 느껴져요. 오늘 정말 숨찹니다. 대한민국 찍고 중국 찍고 칠레 찍고 안진영님 또 어디 갑니까? 호주입니다. 어허. 지난 4일 호주의 한 호스텔인데요. 갑작스럽게 굉음과 함께 굉장히 익숙한 이것이 폭발하고 마는데 과연 어찌된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호스텔 객실 앞에서 남자 이렇게 2명이 놀랍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네. 도중 갑자기 어머머머머. 쾅 하면서 방안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아이고. 다름 아닌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 건데요. 두 남성 정말 아슬아슬하게 불길이 번진 방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전효연 평론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간발의 차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화면 보던 저희도 흠칫 이렇게 그러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객실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가 저렇게 폭발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세상에. 그렇다 보니 프랑스 투스객 한 명이 좀 다쳤고요. 어머나. 70명 정도의 투스객이 너무 놀라서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피신을 했는데 네. 투스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놀라서 어떤 투스객들은 뭐 휴대전화 여권만
겨우 챙겨서 아이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방구조대원에 따르면 그래도 프랑스에서 온 투숙객 한 명이 불을 꺼보려고 소화기로 좀 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쉽지 않았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투숙객이 신속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 소방대원들이 좀 빨리 진입할 수도 있었고 아하. 진화도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이에요. 하마터면 진짜 큰 화로 번질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호, 4050. 왠지 이게 단어 자체가 네 입에 착착 붙고 좀 친근한 그런 단어잖아요. 이담 아나운서는 모르시겠지만. 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6070의 가슴에 트로트가 불을 튀겼다면 4050 가슴에 또 다른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자, 제가 이 노래 제목들을 딱 띄우면요, 아마 소절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뭔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 안 나요. 네. 그대여. 아, 생각 예, 나시죠? 예. 네, 억지로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동안 뜸했었지. 아하, 이것도 있고요. 네. 아름다운 구속, 천년의 사랑까지. 정말 시대를 초월한 명곡 중에 명곡이라는 게 이 곡들의 공통점인데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밴드들의 곡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전설적인 밴드들의 곡을요, MBN 이 불꽃 밴드에서 한 번에 모아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담 아나운서 실망해서 제 나이 많은 걸로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실망했어요. 4050 안에는 드는 걸로 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4050의 마음을 정말 불꽃이 튀겼다고 하는데 아하. 저는 4050 아직 아닌데 저도 불꽃이 네. 튀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무대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달님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님에게 고백했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님에게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우산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너란 부산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파 야, 안진용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댁에서 형광봉이 없으니까 젓가락으로 들면서 이렇게 하고 계셨을지도 몰라. 이제 진짜 정겨운 노래들이에요. 아마 눈 감고 들으면은요 예전 CD를 틀어놨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몸에서 성대가 가장 늦게 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정말로 예전 전성기 그대로 노래를 부르죠. 다만 머리에는 이제 소복히 눈이 내렸습니다. 네. 그럴 법도 한 게 이분들 평균 경력이 40년입니다. 어머. 평균입니다. 그러면은 총 도합 경력 무려 284년입니다. 지금 보신 세 팀 중에서 제일 맏형이 사랑과 평화예요. 1978년 한동안 뜸했었지로 데뷔했으니까 지금 데뷔곡을 들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치현과 번님들 그것보다 1년 늦은 44년 차입니다. 1979년 또 만난 애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와, 저 다섯 손가락이 막내입니다. 이 중에서는 1985년 그래요? 새벽 기차로 데뷔를 했으니까 저 중에서는 가장 지금 파릇파릇한 막내인 거죠. 야, 혹시 저 밴드 중에요. 전현평론가님은 어느 밴드의 노래가 그래도 새록새록 추억에 남는다고 있어요? 저는 아까 저분 보고 오빠 그럴 뻔했습니다. 이치영과 번님들 아. 당신만이는 사실 가을에 들으면 너무 아름다운 그렇죠. 곡이고요. 네. 이 노래가 운동회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네. 운동회 때
집시 이걸 응원가로 부른 아, 기억이 진짜예요? 또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손가락의 풍선, 어떤 분들은 이 곡이 교과서에 실린 동요로 잘못 알기도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죠. 또 사랑과 평화에 울고 싶어라. 예전에 이게 술집마다 술 한잔 드시고 이걸 다 떼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은 네. 사랑과 평화의 이건희 씨 말로는 네. 요즘 아이유가 콘서트 하면 왜 실내 체크가 있는데 꽉 찰 정도로 네. 당시에 인기였다라고 합니다. 네. 다섯 손가락의 노래가 새벽 기차인데 과거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차의 다섯 손가락으로 이거 제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런데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타이틀곡과 관련해서 앨범 재킷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타이틀곡이 새벽 기차잖아요. 네. 새벽 기차 들어올 때 정말 찍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3시부터 실제로 목숨 걸고 촬영을 했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시대의 변천사가 느껴지는 게 요즘에 아마 컴퓨터 그래픽으로 일도 아닌 게 다 꾸몄을 텐데 그걸 실제로 새벽 기차 들어오는 시간에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이담 아나운서 설명 쭉 노래 곡을 들어보니까 이 새 밴드 말고도 다른 밴드 노래들 제목이 막 나오던데 또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져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이제는 두렵지 않을 거야.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 있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가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야말로 귀호강 눈호강 하고 계시네요 진짜. 딱 제 나이가 괜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밴드들을 이렇게 한 그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벅차기도 한데요. 네. 뭐 이걸 뭘 굳이 한 밴드가 제일 잘했다고 꼽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죠, 네. 좀 대략 저기 잠깐 마이크 꺼졌을 때 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던 그런 정말 그 기분이 좋습니다. 추억이 일단, 도는 예, 밴드예요.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보셨던 뭐 전인권 밴드 그리고 권인아 밴드 그리고 김종석 밴드 뭐 여기도 뭐 경력 합치면 김종석 밴드가 제일 짧네요. 36년 차입니다. 기본이 40년이 다 넘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밴드들 저렇게 같이 공연하면서 물론 뭐 누구 제일 잘했는지 뭐 또 뽑는 뭐 경연이죠, 프로라고는 뭐. 하지만 네. 서로 신경 안 쓸 줄 알았거든요. 네. 엄청 견제하네요 아, 서로. 그래요? 아까 이천 씨, 네. 김종석 밴드는 저게 무슨 락이야 쇼지.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나. 네, 권인아 씨. 야. 부활? 부활은 뻔하지. 어허. 네, 박완규 씨가 이제 오죽했으면 전인권 형은 저 못 버틸 텐데 전화해도. 네, 전인권 씨가 마지막에 올킬을 했습니다. 다 꼴등하던 친구들이랑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이야. 맞받아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야, 면전에서 서로 상대방을 저격하는 이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그만큼 경연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사실 장윤 변호사님 앞서 이제 후반부에 봤던 새 밴드 중에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노래하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분 보면서. 맞습니다. 영원한 현역 가수 전인권 씨. 네. 올해로 무려 나이가 69살, 69세입니다. 그래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사실 가수로서의 삶이 굴곡지기도 했었죠. 과거 5차례 마약 투여 그리고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전인권 씨는 이제 마약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완전히 끊고 노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그 시절 가수 활동할 당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사람의 인생 산다는 거는 비틀거리다가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 모르긴 몰라도 저 밴드 멤버들끼리는 평소에 형 동생하면 정말 친하실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연은 경연입니다. 뭔가 이 승부욕이 막 발동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 우승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 불꽃 밴드라는 이름답게 불씨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활활 타는 부활이 부활했습니다. 오호! 진짜로 이야. 부활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부활이 부른 어떤 곡 하나 때문에 특히 또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 어떤 곡일까요? 네. 부활 전체 역사를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태원 형밖에 없고 그동안 제가 멤버를 구원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곡이 같아요. 느낌이. 진짜 지금 들어도 하나도 어색하거나 시체말로 촌스럽지 않은 진짜 레전드 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진용 기자님 이거 아마 지금 MZ세대도 이 노래는 다 알 거라 생각돼요. 네, 다들 알죠. 저 노래 제목 회상3입니다. 아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야? 저 노래 제목 마지막 콘서트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노래가 원래는 일단 부활의 리더죠. 김태원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1987년 부활 2집에 실린 노래인데 아내를 위해 선물한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 회상3란 제목으로 해서 김태원 씨가 먼저 불렀어요. 부활 2집에 실렸는데 이후에 이승철 씨가 부활에서 탈퇴한 후에 솔로로 데뷔하죠. 이때 마지막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발표를 했는데 이때 대박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지막 콘서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리메이크했던 노래라는 거죠. 지금 노래 부르는 거는 바로 부활의 5대 보컬이었던 박완규 씨가 다시금 부활과 손을 잡고 부른 노래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밴드 하면은 보컬 중심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전인권 밴드, 윤도현 밴드 이런 식으로. 근데 부활은 굉장히 독특한 게 김태원 씨가 메인이고 보컬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저 노래가 마지막 콘서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지금 저 박완규 씨가 부른 회상3가 원곡입니다. 그러네. 원조네. 이른바 원조였어요. 마지막 콘서트 이승철 씨 노래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는 회상3 김태원 씨 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명곡들의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있을 줄 아마 불꽃 밴드 프로그램 덕분에 알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현평론가님. 예, 정말 오랜만에 저렇게 우리 멋있는 오빠들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또 한동안 무대에서 좀 자주 뵙기 어려웠던 분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응원하고 화이팅을 외치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 바로 박완규 씨잖아요. 정말 부활의 유명한 보컬 출신인데 사실 천년의 사랑이란 곡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 조금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이 박완규 씨가 한동안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갓난아기 둘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에 부활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로서 발표한 곡 중에 정말 메가 히트가 바로 이 천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배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곡인데도 이렇게 부활의 멤버들과 함께 저 곡을 이번 경연에서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렇게 사연이 있는 곡인데 제가 보면 이 김태원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예전에 박완규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이 형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 천년의 사랑을 불러서 우승을 했거든요. 정말 부활이 부활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원 씨의 그 말 자막 나간 거 보셨어요? 배신이지만 박완규 씨의 그 행위가 한때는 배신이지만 그마저도 부활의 역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멋지잖아요. 품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네요. 부활은 사랑이다. 야, 이런 부활 밴드 앞으로의 또 승승장구하는 나머지 밴드분들도 역시 진짜 한 마음으로 응원을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거 제목 보세요. 아니 이담 아나운서 뭐 누가 좀 신상을 좀 샀나 보네요. 비싼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비싼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요. 어허. 비싼 냄새가 강남구에서 난다 이런 강남구,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요 강남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이 안에서 뭔가 비싼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가상의 세계죠. 메타버스 속에 강남구의 주요 명소들을 구현해내서 강남구 홍보 영상을 강남구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 대화 내용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였던 겁니다. 네. 대체 그 홍보 영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우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 맞잖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처음 봤단 말이야. 야, 진짜 건물들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도 많잖아.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킁킁대면서 다니지 말자.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맞아, 맨날 와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란 말이야. 마치 나처럼 말이야. 저 영상 보시고 시청자분들은 웃음이 나셨어요. 뭐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네요. 근데 저거는 뭐 도대체 이걸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데 아마 그랬겠죠. 강남이라는 곳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고 엄청 살기 좋은 곳이고 좀 화려하고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 영상을 딱 보면 아, 저 영상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감 능력이 없구나. 또 하나는 위화감 조성만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거예요. 강남에 안 사는 사람들은 촌스럽고 강남에 안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강남에 안 사는 사람들은 강남만 보면 비싼 냄새가 나서 너무 부럽고 강남에 안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가도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요? 그 싸이 씨 강남 스타일 노래가 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른 노래 같아요. 막 그렇죠. 강남 스타일하고 우후 우리들 얘기네 우후.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강남 사시는 지금 강남구는 이럴 거죠. 아유 저 열등의식의 발로 아유 저 열등감 표출하는가 봐 이럴 거죠. 강남 안 산다고 이렇게 할 거죠. 어떻게 이런 게 홍보 이거 누구 발상해서 나온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저게 강남구 홍보 영상입니다. 당연히 공개되자마자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는데 일단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역 차별적 발언이라는 거죠. 우가리 잘났어요 진짜.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콘텐츠다. 그리고 내용도 문제고 영상 질도 떨어진다. 이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이 쓰였는데 요즘 수준에 비하면 좀 조악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콘텐츠 자체를 비판했고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비하나 조롱이 느껴진다고 했고 조금은 원색적이지만 기분이 더럽다는 말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로 홍보한다는 거는 강남구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강남 외에 사는 사람들한테 강남을 조금 더 알리고 싶었을 것인데 정작 그걸 본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지기만 한다면 강남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기획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다른 지역 서울로 한정한다 해도 나머지 24개 구에 있는 그러면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오늘부터 강남구가 살래 강남 고고 아 이런 생각 들 거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작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의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강남구 주민들도 이 홍보 영상 보면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제대로 된 강남구청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데 강남구청 설명은 일단 이렇습니다. 강남구 페스티벌 기간을 맞아서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남 메타버스 빌리지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었다는 건데 처음에 공식 채널에 올리기 전에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에 먼저 올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유튜버와 협업을 해서 그 채널에 먼저 올라가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그 채널에 올렸을 때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밌다, 참신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안심하고 강남구 채널에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올렸다는 건데 그때부터 사실 논란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비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논란이 있는 콘텐츠를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자체 판단 하에 해당 콘텐츠를 현재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답답한 게요. 전현 평론가님.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할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영상을 보면서 그 공무원들조차도 자괴감이나 분노 안 느꼈을 거예요. 너 희한하네 진짜. 네. 정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 대상 홍보 영상이었다는 점이 더 논란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 담고 있고요. 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계속 비판이 이어지는 점은 저렇게 만약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얕잡아 보이는 듯한 영상을 노렸는데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슬그머니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영상 만들 때 세금이 쓰였다는 겁니다. 강남구 주민들이 과연 좋아하셨을지 의문이고요. 아니 얼마나 홍보할 멘트가 없으면 이런 막말을 하냐 이런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누리꾼이 우리의 기분을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기분이 더럽네요, 진짜. 네. 요즘요, 이거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이담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거 파는 집 앞에 줄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어허. 정말 인기인데요. 네. 혹시라도 이 탕후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일꼬치에다 이제 녹인 설탕물을 입히고요. 또 입히고 어머? 또 입힙니다. 자, 이런 상태로 실온에 몇 시간 동안 굳혀요. 이게 바로 탕후루인데요. SNS에 탕후루 저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수많은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무려 14만여 개라고 해요. 어머나.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뭐 안 먹어본 사람 없을 정도로 탕후루가 인기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일단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영상으로. 근데 안진용 기자님, 일단 저 단어가 우리말 같지 않고 어디 뭐 창화라 뭐 약간 중국 말 같기도 하고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저게? 네. 처음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방송, 이 뉴스파이터가 소개하는 탕후루는요. 네. 요즘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그 간식입니다. 야, 멋진데요. 네, 이렇게 과일에다가 설탕을 코팅시켜서 먹는 중국 간식인데 요즘 1020 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간식이에요. 조금 전에 이담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SNS에 탕후루를 검색하면 무려 14만 개가 넘는 어머나. 게시물이 게재돼 있고요. 네. 최근 이 통계 정보를 보면은 지난 7월 3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냉동 간편 조리식품 분야 10대 인기 검색어 1, 2위가 바로 아이스 탕후루와 탕후루였습니다. 야, 근데 인기가 많은 줄 알겠어요. 근데 장윤 변호사 앞서 보니까 녹인 설탕을 계속해서 올린다, 더 씌운다는, 바른다는 것은 일단은 느낌이지만 엄청 달겠다는 생각 들어요. 굉장히 답니다. 오. 실제로요, 이 꼬치 한 개당 들어가는 당분이 10에서 25g 정도인데 이게 WHO에서 권장한 1일 당분 섭취량의 절반 정도 되는 어머나. 양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요, 열량도 적지 않아서 160에서 한 204kcal 정도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즐겨 먹는 간식인 고구마 마탕이랑 비교를 네. 해보면 고구마 마탕 200g 기준으로 38.7g 정도의 당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단순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소화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당 성분 비율만 봐서는 그렇게 막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약간 지금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치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서 봤을 때 탕후루는 충치에는 정말 최악의 음식인 것 같아요. 유행이 계속된다면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저게 누구 요즘 말로 약 올리는 저기 그런 말이 뭐예요? 저 지금 이제 탕후루 인기 있으니까 치과 찾아오는 사람 많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 집 산다고. 그런데 탕후루가요 요즘 이제 뭐 맛있다 이런 말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하고 거의 똑같아요. 담배 니코틴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거의 비슷한 체계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맛에 길들여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죠. 탕후루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끔 한두 개 먹는다고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항상 단순당에 노출이 되고 그게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일단 딱 눈에 귀에 딱 들어온 단어가 중독 그리고 전염병 담배 이런 거랑 비교를 하고 있어. 충격적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배의 유해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배 끊기 어렵다, 중독이란 표현 많이 쓰죠. 네. 술도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번 빠지면 계속 생각나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건데 저렇게 탕후루 같은 단순당을 여러 번 가공시킨 초가공식품도 그 정도의 중독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나라 연구팀이 실제로 36개국 281개 연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성인의 14%, 청소년의 12%가 음식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음식이냐? 이런 탕후루 같은 초가공식품이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술, 담배 얘기했을 때 아이 과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 그래프 잘 보십시오. 네. 성인의 14%라는 숫자 보이시죠? 네. 술도 14% 수치가 나오고요. 담배도 18%.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에서는 청소년이 이렇게 특정 대상의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요. 이게 그냥 뭐 논란 차원이 아니라 심각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까지 번졌다면서요. 어제 국감에 탕후루 그 업체 대표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요? 김소영 대표가 나올 뻔했는데 이제 업체 측 사정으로 이제 25일 종합감사로 미뤄졌는데요. 네. 탕후루를 홍보하려고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겠죠. 탕후루 많이 드세요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저걸 탕후루를 많이 섭취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좀 오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탕후루가 나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 그리고 청소년들의 과다한 당 섭취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절한 대처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요. 이 나라가 나서서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 것을 자제시키려고 많은 국가적 노력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또 붙었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지금 설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욕설의 논란 진위에서부터 설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일단 여러분 감 잡으셨죠? 삐 했다는 것은 방송에서 들려드리기 부적절한 욕설 표현이라는 건데 일단 저 상황이 유세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것만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다 많아서 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저런 거 하실 텐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철수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의 상임위원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9일에 이제 유세 지원차 같은 당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옆에 김태우 후보가 있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상대당 후보인 진교훈 후보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진교훈 후보는 경찰청 차장 출신인데 민생 치안이 주어진 일인데 그의 실적이 어떤지 아느냐라면서 경찰청 차장이던 시절에 강력범죄가 70%나 늘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앞에 있던 시민이 이제 헛소리에 속된 말이죠. 해당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뭐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바로 받아치면서 정말로 뭐뭐하고 자빠졌죠 라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영상이 공개가 되자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실에서 이제 해당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좀 과열된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유머로 좀 승화시킨 거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안 의원의 지원 유세 당시 이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 때 꺼내면서 이 논란이 다시 불붙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라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라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네.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 이 책임론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안철수 의원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예, 예.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 윤리입니다. 국회 윤리가 아니라 당 윤리지만 어쨌든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심산일까요? 일단 뭐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게 굉장히 사실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볼썽사납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차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유세차에서 어떤 분이 욕을 하니까 뭐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본인을 향해서 그냥 이게 안철수 대표는 진교훈 후보한테 한 게 아니라 본인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뭐하고 자빠졌죠라고 웃으면서 맞받아친 건데 이걸 내가 마치 진교훈 후보한테 욕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교훈 후보 저 디스한다고 저렇게 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뜩이나 악연이 많은데 내가 마치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아주 잘못한 이 당의 지금 세 번째로 지금 거의 무슨 비판받아야 할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건 이거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당 내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부 총질을 한 것이니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이제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면 운동까지 이제 전개한다라고 오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감정의 골이 깊다 못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도 쉽게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위한 연판장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오늘 SNS에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가만히 이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 나에게 강서구 선거 패배 책임이 세 번째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공세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까 라디오 인터뷰 보시면 이번 선거가 참패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1번 대통령, 2번 당대표, 3번 안철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세 번째 책임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요. 아니 여태까지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많이 갖고 계셨을 거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성을 좀 의심해봐야겠다라고 또 공세를 했고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을 저격한 글을 다시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면서 아주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데 뭐뭐하고 자빠졌죠.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라고 다시 한번 직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간에 시청자 입장에서는요. 전현 평론가님.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두 사람이 확전을 벌일 일인가? 지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정치 뉴스를 조금 보셨던 분들은 이거 처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10년 전부터 뭐 공천 문제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인 적도 있고요. 아하.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그 안철수 캠프 측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또 이준석이 뭐 전 대표와 여러 가지 좀 설전이 오간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누적되어서 이번에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갈등이 확전된 이면에는 선거에서 이겼으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쇄신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 굉장히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쨌든 두 사람 다 선거에 패배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민심을 살피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가 이분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마디 하고 나섰다는데 누굽니까? 안진용 기자님.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제 SNS에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네. 쪽집게처럼 결과를 맞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자기 선거는 3번이나 실패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내공이 쌓였으니 성공하리라 믿는다면서 이제부터는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 즉 국민의힘의 전 대표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딱 들어도 칭찬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족집게처럼 맞췄다는 뭘 맞췄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2일에 이제 KBS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18% 정도 차이로 질 것이다. 근데 그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 2020년에 이제 21대 총선에서 강서의 이제 지역과 3개입니다. 가불병 3개인데 그 가불병 3개를 이제 합쳐서 양당 득표를 비교해 보면 17.87포인트 정도가 나는데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때 이 정도 차이 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날 거예요를 강조한 게 아니라 중간에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2% 차이를 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게 보궐선거 김태호 지금 이 후보가 원래 강서구청장이었잖아요. 그땐 이겼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본인이 대표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우리가 이겼는데 차이가 이제 그만두고 젊은 층 다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18% 차이가 날 거예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17.15% 차이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맞췄다. 근데 이걸 맞추는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휘했던 선거에서는 붙었거나 역전해서 이기기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것이 딱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듣고 전현 평론가님 이준석 전 대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시장이 여기 나오면 노원병 홍 시장님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당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대구에 나가면 당선될 것 같다라는 식의 비유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유 덕담을 해줬더니 터무니없이 말꼬리 잡고 대들은 것 유감이다.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또 바로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 글쎄 한동안은 두 분이 친한 것 같았는데 다시 멀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30초 전망.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공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 공천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협화음이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공천은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또 족집게 연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부산시 연제구에 사시는 조소영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일요일 오후였어요. 해운대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그 무지개를 따라 열심히 해안도로를 달렸더니 대박 사건! 금세 쌍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어느새 울적했던 제 마음도 밝게 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졌답니다. 얼마 안 남은 2023년이지만 모두들 소원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부산에 사는 뉴파 찐찐 팬으로부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소영님 참으로
다정다감하시네요. 유파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